안전한 필러 시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필러 시술 많이 하는데요. 필러는 말 그대로 움푹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어디가 이제 움푹 꺼지냐? 되게 이마 움푹 꺼지는 경우 꺼져 있죠. 예, 그래서 이마를 도톰하게, 이마가 되게 이렇게 굴곡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성스러운 면이 조금 좀 억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마를 도톰하게 하기 위해서, 이마를 그러니까 빵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움푹 꺼진 부분, 이마 중에서 움푹 꺼진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앞광대 부분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요, 모양이 거기 그림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광대 부분이 이제 원래 우리 동안 수술하고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꺼져 있죠. 그림자가 지고 있죠. 이 그림자가 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줘서 그 움푹 들어간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를 없애주죠. 그래서 그 앞광대 부분에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팔자주름, 젊은 분들도 팔자주름 많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팔자주름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이 볼 쪽에 있는 살이 내려와서 거기가 깊게 패인 부분, 이런데 이제 필러를 많이 쓰죠. 또 턱끝, 무턱에 이제 보형물 대신에 무턱에도 무턱 시술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여러 필러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필러에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안전하게 또 모양도 예쁘게 이렇게 맞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필러를 주사를 넣게 되는데 주사바늘은 여러분들 그냥 주사바늘 그러면은 다 무섭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무섭게 생겼죠. 바늘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건 좀 큰 거예요. 작은 것도 이렇게 생겼죠. 이게 원래 이 철로 된 파이프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바늘의 날이 돼서 우리가 피부 같은 데를 통과해서 뭐 주사를 넣고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해요. 그 반면에 우리가 필러 넣을 때 사용하는 캐뉼라, 물론 필러 저런 바늘로도 넣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걸로 혈관도 다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캐뉼라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저런 바늘보다 이렇게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뭉툭하신 거 아시겠어요?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바늘을 쓰는 것보다 이 끝이 뭉툭한 이런 캐뉼라를 쓰는 것이 안전하고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크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일 굵은 캐뉼라와 제일 굵은 바늘을 했어요.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가는 거라서 이 화면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끝을 보면 다시 제가 그려보면
캐뉼라 끝은 이렇게 손가락 같이 돼 있어. 뭉툭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 그 필러가 여기서 주사가 되는 거고, 그냥 바늘은요, 여러분들 그 빨대 있죠, 빨대. 빨대 한 끝이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서 이런 그 막 같은 거를 뚫어서 우리가 이제 빨대를 꽂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바늘도 그렇게 한쪽이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날에 의해서, 바늘의 날에 의해서 들어가서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캐뉼라예요. 그리고 이제 큰 혈관들을 피해서 놔야 되는데, 그 혈관을 그냥 우리 육안으로도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혈관들 보이죠? 이렇게 파란 거, 이거 이제 심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줄이 아니라 혈관이에요. 이런 혈관은 얇은 피부층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큰 혈관들은 보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혈관들, 또 깊이 묻혀 있는 혈관들은 우리 눈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필러 넣을 때 그걸 손상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캐뉼라를 사용하더라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아큐베인이라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이렇게 장비를 사용하면은요, 이 안쪽에 있는 비교적 가는 혈관들도 이렇게 그 혈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 아큐베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혈관을 찾아서 그 부분을 피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우리가 조심하고 안전하게 시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층에 넣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층에 넣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CT 촬영한 단면입니다. CT 촬영한 단면인데, 여러분들 아마 뭐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뼈죠. 하얗게 나와 있는 게 뼈고, 그 앞에 이렇게 살이 살이 있죠. 그러니까 얼굴 살 앞쪽, 볼 앞쪽 앞부분에는 살이 꽤 두껍죠. 이게 이제 아까 앞광대 부분에다가 주사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앞광대 부분 이제 이렇게 주사가 이 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살이죠. 우리 연부 조직, 소프트 티슈 이건데, 그러면 주사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이렇게 깊은 층에 놔야 될까요? 아니면 표면층에 놔야 될까요?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표면에 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이런 주름을 없애려면 말이죠, 여기다 놓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렇게 깊게 넣으면. 이렇게 요 표면에다 놔야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얕게 넣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안 예쁜 게 나아요. 안 예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너무 드러나는 현상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보기에도 좀 굉장히 좀 무섭죠. 이렇게 이물질, 이 필러를 맞았을 때 이렇게 표면에다 맞게 되면 말이죠, 그 부분에 있는 주름은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표면에다 놨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 피부가 있고요. 피부가 있고 여기는 지방층, 얼굴에서 이제 근육층이 먼저 있죠. 여기 또 얼굴의 표정을 만들어주는 표정 근육, 그리고 다시 밑에 지방층. 이렇게 있고 이제 이 밑에 뼈가 있거든요. 이만큼의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거죠. 이만큼의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주사를 이 얼굴 표정근층, 얼굴 표정근층 위에 이렇게 주사를 넣게 되면 말이죠. 얼굴 표정근이 작동할 때마다 여기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또 지금 여기서 이 볼 주변에다가 넣게 되면은요, 볼 주변에 이렇게 얕게 볼 주변 같이 굉장히 유동적인 살에다가 넣게 되면 금방 처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뼈가 이렇게 지금 여기 뼈에 붙어 있고 여기 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뼈에 붙어 있고 여기 살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건 잘 안 쳐지겠죠. 왜냐하면 뼈에 붙어 있는데 가까우니까. 근데 여기다 넣으면 더 쉽게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러를 깊은 층에다 넣지 않고 얕은 층에 넣게 되면 굉장히 모양이 어색하고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되고 얼굴이 축구공처럼 딱딱하게 되고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이 필러 시술은 항상 주름보다는 깊은 곳에 주입해서 볼륨을 리플레이스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시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주름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필러를 좀 얕게, 일부러 얕게 넣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을 펴주는 그런 걸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우리 표정근을 필러를 이용해서 주름을 피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자리에 주름은 없어지지만 그 옆부분에 주름은 이 부분의 주름은 없어지만 그 옆쪽 부분은 더 깊게 패이거나 주름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러는 깊은 층에 주입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마 같은 거 이마에서는요. 이마에서도 이제 이게 이마잖아요. 이렇게 이마예요. 이마. 예. 요게 뇌고 요게 뼈죠. 예. 지금 여기서 주사를 말이죠. 여기다 넣지 않고 이렇게 얕은 층에다 넣으면 완전히 다 울퉁불퉁해져요. 예. 그 절대 그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이 주름을 없애려고 이마에서 필러로 주름을 없애려고 얕게 넣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얕게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느냐? 그 부분의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그 외모의 개선을 위한다는 이 미용 시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깊게 넣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필러라는 것이 염증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증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녹는 필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녹지 않는 필러인 경우에는 이렇게 얕은 층에 들어가면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제거할 방법이 반드시 깊은 층에 넣어서 뼈와 골격과 연부 조직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면 나중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반시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꼭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꼭 심각한 수술이 아니더라도 짜낸다거나 또 그 주변으로부터 분리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제거가 용이한 이런 곳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러를 넣을 때도 2차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꼭 대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시술할 때 캐뉼라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꼭 아큐페인 이걸 꼭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것은 그건 맞는 얘기고요. 또 시술할 때 깊은 층에 넣어야 되는 거, 그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 제거가 용이한 곳에 넣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요, 소독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소독 확실하지 않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확실한 소독과 그 깨끗한 상태에서 균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